1,000만 원이면 해도 되나요? 1,000만 원. 그리고 항상 이제 뭐 피해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라도 이제 항상 변호사가 궁금해하잖아요.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피해자들이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변호사 의뢰하는 비용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소액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미 빚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사건을 의뢰할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단체 소송이 그래서 많은 게 그런 얘기예요. 단체 소송을 하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네네. 수임료가 정말 확 줄어들거든요. 확 얼마나 좀 확 많이 줄어요. 달러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한 장, 두 장. 이런 느낌 어때요? 이게 사람 참 애매한 금액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애매한 금액이 500만 원이 조금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샤넬 가방 값이냐 아니면은 보세는 좀 그렇고 그것보다 내가 피해 금액이 내가 한 500이에요. 네. 500인데 단독 고소를 해도 되는가? 안 돼. 뭐 근데 1,000만 하는 원이면 사람도 있어.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정말 제 의뢰인 중에 네.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지를 해드려요. 선택을 하시도록. 소송 비용은 이만큼인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고 항상 고지를 해요. 네.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그럼 혹시 1,000만 원이면 해도 되나요? 1,000만 원이면 뭐 근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전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근데 민사소송이다. 그럼 해볼 만하죠. 왜냐면 민사소송은 그 수임료를 변호사 비용 보수를 반환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소액 사건이면 그 속가라고 하는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의 한 10% 정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판사님이 땅땅 다 주라고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변호사 보수 비용으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럼 거의 뭐 민사 쪽으로 하면 1,000만 원이어도 나쁘지 않다. 그래, 나쁘지 않죠. 제가 그럼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소송 비용을 책정해요. 그리고 그럼 단체 고소할 때는 어떤 가방이 들어가고 개인 고소할 때는 어떤 가방이 필요한지. 근데 단체도 네. 피해 금액이 뭐 억 단위인 분들이 계시고 막 네네. 100만 원 단위인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마다 다 달라요. 평균으로 하면 평균이 안 나와. 이게. 평균이 안 나와요? 평균이 진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체 소송도 어쨌든 비율대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 비율대로. 단체로 단체로 들어가면 뭐 300명이면 300명끼리 야 뿜빠이 이게 그게 아니라 아니죠. 금액마다 다르다. 그렇죠. 금액마다 다르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금액마다 다르구나. 저는 뿜빠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전혀 분배하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 생각에는 어차피 변호사님이 일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은 딱 한 번 하니까 그 스스로 이거 복사 전혀 붙여넣기니까 뽐빠이에서 빵빵 하면 되나 해가지고 애초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로 생각했었고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피해 설명했잖아요. 금액이 네.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따로 있구나. 그럼요. 피해 금액이 적으신 분들하고 많으신 분들하고 진짜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나중에 피해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법적으로 피해 금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한 금액 전부를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진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받은 돈을 다 빼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해서 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돈을 빼거나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단은 품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넣은 거를 이렇게 산정하는 과정도 보면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사람한테 2억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넣고 여기다 3천만 원 넣고 뭐 이게 일을 막 하고 이거를 저희가 다 따서 보여줘야 돼요.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일이 많다. 그렇죠. 금액이 작으면 일이 적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네. 그건 몰랐네. 그거는 그 부분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상식으로 알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변호사님과 이것저것 일을 하거나 내가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할 때, 왜 나는 이만큼 돈을 내고 저 사람 왜 저만큼 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수임료가 높게 책정이 될 수 있고 네. 할 일이 그거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그러니까 쉬운 사건이거나
제가 할 일이 적으면 금액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건 몰랐습니다. 단체 소송 아니면 손익비가 안 좋겠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단체로 해야 확실히 이제 힘도 세고 금액도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많이 낮아지죠.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증거가 좀 부족해도 개인이 네. 단체로 들어가면 이제 증거가 많으신 분들한테 조금 합류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비용이 낮아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건 단체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좋아는 하시는데 좀 더뎌져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뭐하고 수사하고. 사람마다 부르진 않고 네. 대표 고소인이라고 칭해지는 분들 몇 명만 이제 조사를 받는데 네. 어쨌든 그 다수의 인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확보를 하고 그들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어서 소송이 좀 커지면 좋기는 한데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일반 뭐 개인이 고소할 때보다 조금 느려질 수 있는 점은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님과 여담 한번 나눠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고소할 때는 진짜 실제로 단체 고소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수많은 프라이빗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혹시나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변호사님도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사건들 대다수 맡고 계시는 것도 있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가 지금 다 맡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코인 중에서 혹시나 내가 이런 거를 당했다라는 분들은 단체 고소를 해야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승소할 확률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나중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